자, 녹화 담겠습니다. 자, 수분 분석. 자, 이게 무게 분석입니다. 화학 저울을 이용을 합니다. 자, 수분 분석. 그 다음, 또, 조지방 정량, 지방, 무게 분석입니다. 그리고 회분 분석, 무게 분석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험을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식품 산업기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수분과 회분 분석이 시험 항목이에요. 수분, 회분 다 무게 분석이다.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하면은 되겠다. 자, 수분 분석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난 동영상을 참조를 해 주세요. 자, 참조해 주시고, 자, 이것이 화학 저울입니다. 화학 저울. 자, 이것이 지금 전기 5분. 우리 보셨는 전기 5분. 그러면은 수분에 대해서는 자, 닫고 회분 분석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잠깐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6대 영양소를 가지고 지금 이 실험실에서 6대 영양소를 대부분 구할 수가 있다. 구하기 어려운 바이타민류는 제외하고, 자, 조지방 만약에 추출을 해서 조지방 정량을 했다. 지방 6대 영양소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오늘 회분 분석을 하겠다. 자, 이 회분이 뭐냐? 무기질, 여러분, 영어로 미네랄, 무기질 미네랄, 어떤 종류가 무기질 미네랄에 속하는 성분일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뭐 나트륨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에 그래도 가장 많이 있는 게 몇 가지 이 무기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칼슘, 또 인, 마그네슘, 뭐 칼슘인, 헤모글로빈에 철, 황은 미네랄에 넣기는 인, 황, 우리 몸에 필요로 한 영양소 많지요. 지금 얘기 안 한 것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알아 나가시면 될 텐데, 자, 일단 미네랄이 이 회분 분석에서 미네랄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 보시면은 그 전체 회분량을 회분 분석 값으로 알아낼 수 있다. 자, 실험 보고서 작성은 서론 본론 결론.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무게 분석을 통해서 자, 우리가 미네랄이 무게 분석, 회분 분석 속에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 이제 칼슘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인 1일 섭취 기준이 칼슘의 자, 평균 필요량이 있고,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자, 이런 섭취 기준이 발표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칼슘 섭취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는 데이터가 나와요. 칼슘 섭취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소리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그러면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에? 결국에는 칼슘 섭취 잘 안 되고 칼슘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니까 골다공증 그리고 뭐 골다공증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칼슘. 자, 회본 분석에 칼슘 양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본 분석 속에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무기 물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있는 양 중에 그 중에 이제 칼슘이 얼마 들어있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 무기질에 자 어떤 게 무기질이냐 여기 보면은 황인 뭐 포타시움, 카리움, 마그네슘, 철, 뭐 나트륨 뭐 할 것 없이 칼슘이 빠졌네 여기 빠졌는 게 아니고 다 이런 것들 무기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크게 나누어 무기질과 무기질 아닌 거 그걸 유기질이라고 그래요.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로 크게 나누었다 그러면 유기물질이 뭐고 무기물질이 뭐냐? 무기물질은요 유기물질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기물질입니다. 그럼 유기물질이 뭐냐? 유기물질은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유기물질이라고 해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아닌 것 나머지 다 무기물질이다. 자, 무기물질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수 물질이야. 문제는 유기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 대부분 만들어내요. 못 만드는 건 먹어야 되지만은 그런데 무기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무기물질이 있습니까? 아, 뭐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물을 무기물질이라고 유기물질은 아니고 무기물질이라고 넣는다 하면은 물은 만들 수 있어. 지난 시간에 대사수 만들었어요. 나머지 우리 몸에서 칼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마그네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철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만들어. 100% 식이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양이 아주 소량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엄청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무기물질 회본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무기물질 양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특히 이 기기 분석을 이용을 해서 아주 미량 ppm 농도까지 혹은 ppb 농도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쓰이는 기기가 AAS,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그러는 AAS, ICP-AES, ICP-MES, 스펙트로포토메터. 스펙트로포토메터는 들어보셨죠? 여기 있잖아. 자, 이런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각 물질들 양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실험. 이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잖아. 서론, 본론, 결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자, 식품 공전 혹은 식품 첨가물 공전. 자, 여기 보시면은 각 성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세요. 그런 실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일단은 실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근데 이 방법대로 실험을 하지 않고 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품에 대해서 자, 이런 실험 결과를 제시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묻는다면은 식품 공전에 혹은 식품 첨가물 공전에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의 왈가왈부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실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원칙으로 하자. 그래야만 식품산업기사도 이 방법대로 실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회분 시험법 적용 범위 그러면서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전분, 밀가루, 수산물, 가공치즈, 조제, 유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분석 원리. 자, 분석 원리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검체를 도가니에 넣고 검체, 그러니까 시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검체는 라면 조각을 드릴게요. 검체를 도가니에 넣고 그냥 통째로 넣는 게 아니고 분쇄해가지고 수분 회분 실험 잘 될 수 있도록 분말로 만들어서 자, 직접 550에서 600도 온도에서 완전히 회화 처리하였을 때 회분의 양을 말한다. 즉 식품을 550에서 600도씨로 가열하면 유기물은 산화, 분해되어 많은 가스를 발생하고 타르 모양으로 되어 점차 탄화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유기물은 산화, 분해돼서 가스로 발생된다. 다시 말해서 탄소는 불에서 태우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탄소는 산소와 반응하면 CO2 이산화탄소로 만약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면 CO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 수소는 뭐가 돼요?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면 H2O 물이 돼가지고 수분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와 같이 유기물은 산화 분해돼 가스를 발생하고 타르 모양으로 되면 점차 탄화한다. 탄소는 더욱 산화되어 CO2로 되어 방출되지만 자, 인산이 많은 검체는 강렬하면 양이온과 결합하지 못하고 용융 상태로 되며 또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하게 되어 오히려 회화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 일부 식품에는 무기질의 염소이온 등이 휘발성 무기물로 그러니까 휘발되어서 제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이온 일부는 공존하는 음이온과 반응하여 자, 인산염 앞쪽에서 우리가 인산이나 황산 이게 인이나 황이 칼슘 포스페이트 칼슘 설페이트 마그네슘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설페이트 이와 같이 인산이나 황산염 인산염으로 제 속에 남는다 이 말입니다. 자, 황산염 등으로 되기도 하며 유기물 기원의 탄산염으로 되기 때문에 탄소가 CO2로 다 제거되지 못하고 탄산염으로도 일부 만들어져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회분이 아니고 조회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조회분, 조라는 영어로 크루드식을 해요. 크루드 오일 그러죠. 원유를 크루드 오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회분, 회분 이외에 지금 얘기했는 이와 같은 회분 아닌 것도
일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회분이라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회분 분석에 정확하게는 순전한 회분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회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이 방법 어디에? 식품공전에 기록된 대로 실험해라. 자,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실험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첫째, 도가니 항량, 도가니 정확한 무게를 구합니다. 자, 도가니, 깨끗한 도가니를 자, 600도 이상으로 여러 시간 가열한 후 대시게이트에 옮겨 실온으로 식힌 다음 무게를 구해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가열해서 건조하고 일정한 무게, 항량, 컨스탄트 웨이트가 됐는지 반복해서 확인해라. 그럼 도가니 무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도가니에 시료를 담아가지고 이제 전처리를 할게요. 자, 본 처리하기 전에 이 전처리를 필요로 하는 시료도 있습니다. 자, 그게 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검체를 도가니에 정밀히 달아 넣고, 정밀히 달아라는 얘기는 소수 넷째 자리 이상 저울을 사용해라. 그것이 우리가 케미칼 밸런스 화학 저울이다. 자, 전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검체는 공유, 두류. 자, 공유, 두류는 전처리 필요하지 않다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처리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해라. 그 말입니다. 자, 만약에 전처리 필요한 시료는 어떤 시료냐? 자, 수분이 너무 많은 시료. 자, 이럴 때 미리 건조해야 된다. 수분이 많은 동물성 식품은 건조기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건조시켜라. 그 다음에 액상식품과 액상음료는 수욕상에 정발 건조시켜라. 105도씨 전기 오븐에 넣어버리면 끓어서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욕상에 워터베스입니다. 수욕상에서 정발 건조시키고 나서 전처리를 마친 다음 회분 분석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자, 예비 탄화시켜야 할 검체가 있습니다. 예로서 자, 회화할 때 팽창하는 검체, 대체적으로 당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이나 정제 전분이나 달걀, 흰자위, 뭐 일부 어육, 자, 이런 것들은 버너의 약한 불로 주의하면서 탄화하든가 또는 열판상에서 적외선 램프로 쪼여가면서 300도 이하에서 예비 탄화를 해라. 예비 탄화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550도 전기 오븐에 넣어버린다 그러면 다 끓어가지고 넘쳐버립니다. 튀어버려요. 그래서 예비 탄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연소시켜야 할 검체 유지류입니다. 유지류는 가급적 수분을 제거하고 이걸 과열 또는 점화하여 불꽃이 약해질 때까지 연소시키고 적당한 마개를 덮어서 불을 끈 다음에 전처리하고 회화를 진행해라 이 말입니다. 자, 회화로에 550, 600도씨에 2-3시간 가열해서 색깔을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백색 내지 회백색 회분이 얻어질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만약에 검은 색깔이 많이 띄고 있다 그러면 아직 그 탄소 성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더 탄화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회화가 끝난 다음 이렇게 회백색 내지 백색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금덩이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다시 자, 금덩이 아래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대량의 탄소가 남아 회백색 회분을 얻을 수 없는 검체일 경우는 얻은 회백색의 회분을 식힌 다음 약 15ml 물을 가해서 탄 덩어리를 유리봉으로 부수어 수욕상에 잘 가온해서 가용분은 침출시켜내고 정량 여과지로 작은 비커에 여과하고 잔유물은 다시 물로 씻어내건 비커에 담아놓고 여지상의 잔유물은 여지와 같이 도가니에 옮겨서 다시 건조 후에 다시 회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회화가 잘 안 되면은 다시 번거로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거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회화가 끝났다 그러면은 550에서 600도 온도 되는 그 상태의 도가니를 바로 꺼내어 가지고 대시게이트에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실온에서 좀 식히세요. 식히고 한 200도 정도로 식힌 후에 대시게이트에 넣어 가지고 대시게이트에 옮겨서 냉각 후에 저울에서 회분량을 구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실험이 안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중간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 결과 얻었습니다. 자, W0 도가니 무게입니다. W1은 회화 후 도가니와 회분이 담긴 회화 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회화 후의 무게에서 회화 전의 무게, 그리고 도가니 양을 빼면은 회분량이고 S는 시료량 곱하기 100 하면은 회분 퍼센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불을 이용을 합니다. 오븐 이용합니다. 버너를 이용하든 전기로를 이용합니다. 고온 작업, 화상 주의하세요. 자, 화상 주의하세요. 자, 저울은 이와 같이 소수 첫째, 둘째, 셋째 아니고 소수 넷째 자리 이상 저울을 사용하세요. 자, 실험 방법은 앞쪽에서 보셨는 도가니나 이 정발 접시를 자, 이렇게 항량을 미리 구하고 그 구한 항량된 도가니에 시료를 넣어 가지고 예비타나 필요하다면 예비타나 하고 이제 전기로에 들어갑니다. 자, 전기로에 들어가서 전기로에서 회화가 맞춰져도 되겠다. 육안으로 보면은 제 빛이 흰색이나 회백색 색깔이 나오면은 실험을 마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회화로에서 나온 시료는 이렇게 밭에서 냉각시키세요. 그리고 한 200도 정도 냉각 후에 대시게이트에 넣어가지고 실온으로 냉각 후에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구하세요. 다시 회화로에 두 번째 회화로에 들어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회화가 된지 안 된지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그 회분 색깔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건조 또는 강렬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혹은 강렬한 후에 전후 측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내로 들어올 때 항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본 실험했습니다. 실험 결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험 마치고 결론을 맺고 참고문은 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 보고서 작성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이런 게 자꾸 떠나?